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느낌 없이 조용히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도 않고 특별히 앓고 있는 병도 없으며 딱히 아프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쓰러지곤 합니다. 의사인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나 자주 뵙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반대로 완전히 다른 부류의 분들도 계십니다. 70세가 훌쩍 넘으셨는데도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당당히 들고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치며 90세는 거뜬히 넘기실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단순히 운이나 유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노년층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분야에 제 인생을 바쳐온 결과 저는 그 차이가 정확히 5가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70세가 넘으셨더라도 이 5가지만 갖추고 계신다면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당연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5가지 지표는 일반적인 병원 검사표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굳이 알려주려 하지 않죠. 하지만 이것들은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신호들입니다. 자가 진단, 당신은 느려지고 있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하고 솔직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유난히 뻣뻣합니까? 조금 움직이기 전까지는 허리나 다리가 굳어 말을 잘 안 듣는 느낌이 드시나요? 가까운 마트에 다녀왔을 뿐인데 예전보다 숨이 더 차고 내 에이지와 상관없이 걷는 속도가 느려진 것 같으십니까? 악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쉬려고 노력하는데도 개운하고 활기찬 날보다 피곤한 날이 더 많으신가요? 이 중 2가지 이상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인정하기 힘드시겠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몸속의 속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70세가 넘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늙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된 몸은 하나로 움직입니다. 저는 노년 건강을 중심으로 진료와 연구를 해온 의사 최성훈입니다. 수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뵈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90세 넘어서도 비교적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비법 약을 드시거나 힘든 운동을 하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분들은 몸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놓치지 않았던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이 5가지는 혈액 검사나 MRI가 잡아내기 전에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점검 불이 들어오듯 우리 몸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며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순간부터 몸은 속도를 더 빠르게 잃기 시작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몸의 기능들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혈관, 뇌, 근육, 균형 감각이 하나에 연결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혈관이 굳으면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심장이 힘들어지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안정감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은 란세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0세 이후에는 하나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크게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 5가지만 유지된다면 90세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는 운동선수처럼 몸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 살다시피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입니다. 잠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별표 이거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네, 별표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어려운 의학 용어 없이 70세 이후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 1. 손, 힘의 속도. 70세 이후 몸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다름 아닌 별표 손 별표입니다. 다리도 허리도 아닌 이해로 손이 먼저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손에 힘이 좀 없네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손아귀 힘이 빠졌다는 건 단순히 손 근육 하나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몸이 힘을 쓰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들을 요즘은 괜히 한 번 더 힘을 주거나 망설이게 되지 않으십니까? 병뚜껑을 따거나 비닐 포장을 뜯거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 때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약해졌다는 것 이상입니다. 손은 우리 몸에서 힘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곳입니다. 손에 힘을 줄 때는 심장이 박자를 맞추고 호흡이 따라가며 어깨와 팔의 근육이 동시에 반응합니다. 이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져야 몸이 아직 잘 굴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면 이 연결이 예전만큼 매끄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리모컨 버튼을 눌렀는데 TV가 한 박자 늦게 켜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무의식적으로 팔걸이를 꽉 잡으십니다. 예전에는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셨는데 이제 손에 더 의존하게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소식, 이것은 늙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손은 70세 이후에도 훈련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공을 쥐었다 펴거나 장바구니를 드는 등 다시 의식적으로 손을 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됩니다. 그러면 손은 온몸의 발표 아직 우리 건재하다, 움직이자. 발표라는 신호를 보내고 몸은 에너지 절약 모드에서 다시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신호 2, 무게중심, 균형. 다음으로 손의 변화가 어떻게 몸의 무게중심을 흔들기 시작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넘으신 분들이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무 말 없이 손부터 뻗는 겁니다. 팔걸이를 잡고 책상을 짚고 벽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순간 저는 바로 압니다. 아, 이분의 무게중심이 예전 같지 않구나. 환자분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장님, 저 넘어진 적 없어. 다리는 아직 튼튼해요. 맞습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도 균형이 자동으로 잡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움직여도 될까?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무의식 중에 이런 질문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입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조차 우리 몸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내가 그 흔들림을 계산해서 다리와 허리에 명령을 내려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반 박자만 늦어져도 몸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거나 고개를 돌릴 때 괜히 한번 멈칫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몸을 통제하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대처법, 불안을 느끼면 몸은 전략을 바꿉니다. 빨리 반응하지 말자. 안전하게만 움직이자. 그래서 걸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걸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면 몇 년 뒤 정말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이 느껴지는 바로 지금, 이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균형 감각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신호 3, 걷는 속도, 절약 모드. 혹시 요즘 들어 같이 걷던 사람이 조금씩 앞서가기 시작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도 나란히 걸었는데, 이제는 보폭을 억지로 넓혀야 따라갈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 장면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걷는 속도가 바뀌는 순간은 몸 전체가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박자를 맞추고, 폐가 숨을 불어넣고, 근육이 균형을 잡고, 내가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버거워지면 몸은 명령을 내립니다. 속도를 줄이자. 이것이 바로 몸이 발표 에너지 절약 모드 발표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 모드가 길어질수록 몸은 더 느려진다는 겁니다. 심장은 덜 뛰고, 호흡은 얕아지고, 근육은 쓰임새를 잃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환자분이 발표 원장님,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발표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몸은 이미 오랫동안 절약 모드였던 겁니다. 기억하세요. 걷는 속도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손의 반응, 무게중심,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하나씩 기능을 되살리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신호사, 뻣뻣함, 몸 안의 도로. 어느 순간부터 양말 신는 게 귀찮은 일이 됩니다. 허리를 조금 숙였을 뿐인데 숨이 차오릅니다. 대부분은 발표 그냥 몸이 굳었네. 스트레칭 좀 해야겠다.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있어 이것은 단순히 유연성이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의 흐름이 짧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굳으면 근육만 굳는 게 아닙니다. 그 안을 지나는 길도 함께 굳습니다. 이 길은 바로 피가 오가는 혈관입니다. 마치 겨울철에 뻣뻣하게 굳은 정원 호수처럼 안쪽이 딱딱해지면 물이 끝까지 닿지 못합니다. 셔터스탁. 그래서 몸이 굳기 시작한 분들은 손발이 차갑고 작은 동작에도 금방 피로를 느낍니다. 피가 멀리까지 못 가는 몸이 된 것입니다. 몸이 부드러울 때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피를 밀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몸이 굳으면 이 펌프가 작아지고 심장은 2배로 일해야 합니다. 해결책. 몸의 유연성은 나이보다 발표 얼마나 자주 쓰느냐 발표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유연한 분들의 공통점은 몸을 끝까지 쓰는 습관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팔을 뻗고 허리를 숙이고 몸을 돌리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 굳은 매듭을 풀어줘야 피가 다시 돕니다. 신호 5. 마음가짐, 나를 규정하는 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신호를 결정짓는 한 가지, 바로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제 나이에 무슨.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몸 상태보다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발표 이제 이런 건 못해요. 늙으면 다 그렇죠 뭐. 발표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발표 좀 느려지긴 했지만 아직 쓸만합니다. 발표라고 하십니다. 이 두 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몸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하면 몸은 에너지를 덜 쓰는 쪽으로 스스로를 정리해버립니다. 그 기능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셔터를 내려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발표 조심해서라도 해보자 발표라고 선택하면 몸은 여전히 자신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70세 이후에도 꿋꿋하게 움직이는 분들은 몸을 쓰는 선택을 끝까지 놓지 않은 분들입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도 한 번 더 써보고 걸음이 느려져도 걷기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결론, 여러분의 다음 단계. 오늘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께 확실한 기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손이 아직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몸의 중심을 아직 느끼고 계십니까? 걷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몸을 끝까지 크게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아직 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5가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90세까지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발표 나 아직 괜찮네 발표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발표 몇 가지는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발표고 느끼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쓰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덜 포기하는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준 하나를 남겨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부모님이나 소중한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병원에 가기 전에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일 테니까. 여러분이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오래 스스로 걸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편에서 이야기한 의사 최성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님이나 본인을 위해 출력해서 쓸 수 있는 하루 5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까요?